이 이야기는 한여름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은 누런 아파트로 불리며 다른 아파트에 비해 유독 음산한 기운을 풍기곤 했습니다. 이 누런 아파트에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옵니다. 15층짜리 이 아파트의 13층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속설이었죠. 주민들 중 누구도 13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엘리베이터는 이유 없이 13층에 멈추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젊은 대학생이었던 민수는 그날도 늦은 밤에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원한 여름밤의 바람이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식혀주었죠. 민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14층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버튼을 누르자마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바로 닫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위로 올라갔고 민수는 핸드폰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주변이 무언가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보드를 보니 숫자 13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13층에 머물다니 장난이겠지. 민수는 다시 14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감돌면서 민수는 순간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했던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곧이어 주변의 불이 깜빡거리며 세상이 잠시 어두워졌고 문 앞의 거울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낯선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슬픈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쫓기듯 14층에 도착하자마자 얼버무리며 문이 열리자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을 때 엘리베이터 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민수는 그날의 경험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며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식사 중에 우연히 아파트 관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당시의 일을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었죠. 관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오기 전의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이곳에서 살던 한 여자가 실종된 일이 있었지. 그 여자가 살던 층이 13층이었다고 해. 누군가 그녀를 보았다면 그건 그녀가 아직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지. 뒤이어 관리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전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13층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소문이 많았어요. 가끔씩 13층에 멈추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말이지. 결국 민수는 그날의 경험이 단순한 악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여름 이후로 그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조심스럽게 13층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이 늘어가면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13층의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층 13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미지에 세 개의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으며 그날의 사건 이후로 민수도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때때로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청각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인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도 이 아파트를 무서워했지만 아무튼 13층의 전설은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이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속삭여졌고 도시는 그렇게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그 마을에는 한 가지 유명한 도시 전설이 있었다. 바로 달빛의 저주라는 이야기였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 보름달이 뜨는 밤에 발생하는 미스테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저택에 살던 유령같이 창백한 한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다. 수진은 젊은 나이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죽음 이후 주인이 없어진 저택은 점차 폐허가 되어갔다. 그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수진의 영혼이 저택 주변을 서성거린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어느 보름달이 훤히 뜬 밤, 궁금증이 많던 대학생인 민수가 우연히 저주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포 이야기와 미스테리한 사건에 호기심이 많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는 유령의 존재를 확인해보고자 지인들과 그 저택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저녁이 되자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저택은 마을에서도 꽤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걸어가는 동안 그들은 자신있게 웃고 떠들며 서로를 격려했다. 하지만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웃음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얼기설기 낡은 외관을 보고 한껏 겁을 먹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가 그들의 코를 찔렀다. 외진 홀에는 오래전에 멈춰선 시계가 여전히 어두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민수는 예전의 기록이나 유물 같은 것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저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1층을 지나 2층 계단을 오르던 중 그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모두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거 들었어? 민수가 속삭였다. 모두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플래시를 켰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 흐느낌은 점차 선명해졌다. 마침내 그들이 발을 멈춘 곳은 2층 한쪽 구석의 방 앞이었다. 그 누구도 쉽게 앞서 나서지 못했지만 민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릴 때 그들은 그 방 한가운데에 섰던 거울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흐느껴 우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여인은 틀림없이 수진이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순간 얼어붙었고 숨죽인 채 거울을 주시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거울 속 여자가 고개를 돌려 그들 쪽을 바라보자 모두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시각적 착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 그들을 향하고 있었고 처절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다. 겁에 질린 일행 중 일부는 참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뒤돌아 도망쳐버렸다. 그러나 민수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에 사로잡혀 잠시 주저앉아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온다. 도와줘. 그것은 분명한 도움의 외침이었다. 민수는 무언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듯한 느낌에 휩싸여 친구들을 따라 저택을 벗어났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그날 밤에 이야기를 마을 노인에게 들려주었다. 노인은 민수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수진은 생전에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 억울함에 매여 저택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저주는 계속될 것이라고. 민수는 그날 이후 줄곧 저택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수진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조금씩 퍼즐을 맞추어갔다. 그 과정에서 몰랐던 마을의 오래된 비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비밀을 모두 풀기 전까지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보름달을 무사히 보길 바라는 마을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훈. 평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공포 이야기를 좋아해서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도시, 전설이나 괴담을 자주 읽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공포의 시작은 작년 여름 친구들과 함께한 제주도 여행에서 비롯됐다. 우리는 각각 자동차 한 대씩을 렌트해서 여러 관광지를 돌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제주도의 유명한 귀신 도로라는 곳을 찾게 되었다. 친구 민수가 여기 밤에 한번 드라이브하면 재밌을 것 같아라고 제안했고 우리는 호기심 반 장난 반으로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 도로는 낮에는 평범하지만 밤이 되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특히
도로 중간에 한 소녀의 유령이 나타나 히치 하이킹을 한다는 소문이 유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 삼아 그곳에 갔다. 밤 11시가 넘자 도로에 도착했다. 친구들은 뒷차에 탔고 나는 앞차에 있는 민수와 함께 운전했다. 도로는 정말로 기이했다. 주변에 어떠한 가로등도 없고 달빛 또한 나무에 가려서 흐릿하게 비칠 뿐이었다. 그렇게 몇 분을 달리다가 내 눈은 무언가를 포착했다. 먼 거리에서 어떤 하얀 형체가 보였고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말로만 듣던 소녀 유령일까 싶어 소름이 돋았지만 우리가 다가갈수록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흰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길가에 서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민수는 그 소녀를 지나치지 않고 차를 멈춰 세웠다. 우리는 차창을 열고 그녀에게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차에 타기를 원하며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그 순간 뒷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큰 소리로 경고를 보냈다. 그 소녀에게서 멀어져 도와주지 말라고. 놀란 마음에 문을 닫고 얼른 차를 몰았다. 그녀는 어느새 우리 차의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속도로 따라왔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무언가에 엮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분간의 공포가 지나고 우리가 도로를 벗어나자 그녀는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혼비백산하여 빠르게 숙소로 돌아왔다. 친구들과 우리는 곧바로 호텔 방으로 들어갔고 누구도 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여행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경험은 우리를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했고 인터넷에서 무심코 보던 괴담들이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님을 체감하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지금도 당시의 일이 악몽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무수한 공포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후에는 웃으며 넘기기 힘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그 후로 나는 그리고 내 친구들은 절대 다시는 그런 유령 도로에는 발을 들이지 않게 되었다.